지난해 글로벌 주식시장을 사로잡은 것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 두 가지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풀었고,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역풍으로 이어졌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긴축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국내 증시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3,000선을 넘나들며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는 한때 2,100선대까지 떨어지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다만 이를 통해 주식시장 또한 내성을 키운 만큼 2023년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코스피 지수는 연간 기준 20% 이상 하락했다. 2998로 2022년을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는 2236선으로 2022년을 마무리했다. 코스피 지수의 연간 하락률은 25% 이상에 달한다. 이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의 연간 하락률에 비하면 낙폭이 큰 것이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률과 비교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미 각종 악재를 경험하면서 내성을 키운 데다 일부 경제지표가 바닥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주가는 모든 지표를 선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9.11이나 리먼 사태에 버금가는 험난한 시장에서 아직 살아남은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신용 25조에서 1년 남짓 만에 무려 10조 원이 털리는 장에서 지수 최고점에서 1179포인트가 빠지는 동안에도 살아남으신 겁니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침체를 이야기하지만 2023년도 시장은 2022년처럼 급격한 금리 이벤트도 일어날 확률이 적으며, 한때 1430원을 돌파했던 환율도 지금 126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위기는 넘긴 상황입니다. 이제 2023년 전망과 매매 전략에 집중해야겠지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많으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몰캡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이라도 추세가 있는 테마와 섹터만 있으면 해볼만 한 겁니다. 물론 재료의 사이즈를 잘 판단해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성장성 하나만으로 급등했던 주요 테마 스몰캡주들이 이젠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목 선정 시 더욱더 실적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일단 2023년 상반기 시장에서 이슈화될 테마 탑3를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2023년 새해 벽두부터 로봇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스타트는 3전 투자 이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끊었는데, 아마도 전체 로봇 섹터로 본격적인 수급의 팽창이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2차 전지주의 폭등 랠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LNF는 단 20개월 만에 12,000원대 주가에서 25만원대까지 20배가 넘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2차 전지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58조 원에서 2030년 440조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글로벌 로봇 시장의 규모는 2차 전지보다 큰 2020년 41조에서 2030년 570조 규모로 시장 확대가 전망되었습니다. 2023년의 시작, 여전히 제한적인 수급의 장입니다. 시장 주도 세력은 지난 2차 전지 랠리의 계보를 이어갈 주력주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 보이는 섹터가 로봇입니다. 2023년 시장 개장 후 일주일간 코스닥 외인 순매수 1위가 로봇주입니다.
삼성이 새해 첫 투자처로 꼽은 것도 로봇입니다. 시장 메이저인 웨인 개인 큰손이 활개치는 코스닥에서 새해 첫 주 매수 1위가 로봇이라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로봇 투자는 집중되어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발로 나섰지만 로보티즈, SPG, 인탑스, SBB테크, 아지넥스텍 에브리봇 등 순환 상승이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페이입니다. 원래 작년 11월 30일 출시하기로 되어 있던 애플페이가 올해 초로 딜레이 되었습니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이미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은 페이 전쟁에 사실상 돌입해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없는 현재 한국 시장 간편 결제 하루 이용 금액이 7천억대라고 합니다. 글로벌 간편 결제 시장 2위인 애플페이의 하루 결제 이용 금액이 7천억이라 하니 애플페이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간편 결제 하루 이용 금액과 맞먹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1200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국내 아이폰 이용자 80%가 10대, 20대, 3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년 국내에서 모바일 기기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40대까지 80%가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으니 애플페이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시장 파급력은 막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애플페이 출시 관련 기업들의 수혜도 재평가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현재 주요 기업들은 애플페이 출시 관련하여 주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애플페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때마다 관련주의 주가는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이며 연초장 이슈의 중심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정보통신 ATTN, 한국사이버결제, 이로는 꼭 지켜봐야겠죠. 세 번째는 혜성처럼 나타난 챗봇입니다. 챗봇이 구글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챗봇은 글로벌 이슈의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구글을 대체한다는 걸까요? 실제로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드러날 것이고 일단은 이슈의 중심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은 이들 관련주들을 모두 세팅해 놓고 순환하며 주가 부양을 시도할 것입니다. 새해 첫 주 마감 때 대장주인 솔트룩스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기관이 작년 12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집 중인 코난 테크놀로지도 유심히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 마인즈랩 정도까지 주력으로 판단합니다. 연초장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신년 초 주도주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주도주들의 반등을 지켜보거나 적극적으로 편입할 기회이지 메이저가 흔드는 출렁임의 물량을 빼앗길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1월장 멋진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편하게 보내시고 늘 감사드립니다.